Do you believe there were any tapes or recordings of your conversations with the president? It never occurred to me till the president's tweet. I'm not being facetious. I hope there are, and I'll consent to the release of. So both. 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내통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 폭로에 트럼프는 코미와의 대화 녹취 파일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 이 녹음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비밀 경호국이 백악관 내에는 어떤 녹음 시설이나 테이프가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먼저 백악관 비밀 경호국 어떤 곳입니까? 네, 미국 국토안보국 산하의 조직인데요.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맨 처음에는 위조 집행범을 찾는 기능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대통령의 경호를 맡는데 꽤나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있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백악관에서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지금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을 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또 녹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SS는 이제 공식적인 녹음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연인, 개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할 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미하고 2번 만났다고 하는데 한 번은 집무실에서 회의를 했고 단둘이 말이죠. 한 번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하면서 뭐 어떤 요즘에 기술이 좋으니까 어떤 방식으로건 개인적으로 그것을 녹음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 관련된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와 협상을 했던 상대방도 있었고 네. 트럼프를 도와서 회사 일을 했던 사람들이 트럼프는 늘 중요한 협상에는 녹음을 했고요. 네. 자기도 항상 트럼프에게 보고를 할 때나 어떤 대화를 나눌 때 트럼프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녹음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녹음 파일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아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도 이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 특검팀이 꾸려졌죠. 그런데 이 특검팀에요, 한국계 변호사가 합류를 했다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 로버트 밀러 특별 검사, 현재 그 월머 헤일이라는 그 로펌에 소속 변호사입니다. 여기와 네. 같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인데요. 지니 리라고 한인 이민가정 2세 출신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네. 법무부 부차관으로 상당 기간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법정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은 경우도 특검이 조직이 돼서 활동을 했던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특검에 이렇게 포함된다. 그러면 상당히 신망이 두텁고 그리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 지니 리 변호사가 포함된 이 특검팀이 정치적인 성향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일단 좀 보시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특검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민주당 선거에 그 후원금을 많이 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 네. 때문에 논란이 휩싸이는 건데요. 보면 마이클 드러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법무부 부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여기에 후원금을 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의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수사를 하는 특검팀 관계자들이 모두 이제 민주당 성향,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트럼프에게 조금 불리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트럼프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죠. 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공화당원들이 특검이 공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착각이다. 이런 얘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한다 하는데 그럼 특검팀, 수사팀은 누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네, 한국에서도 최근에 박근혜 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국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보 그리고 수사관 이런 사람들은 특검이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려서 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특검이 지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과 성향이 같아야지 또 손발이 잘 맞을 텐데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로 특검팀이 꾸려진다면 자, 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좀 편파적이다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모든 특검 수사의 어떤 숙명적인 한계 같은데요. 네. 보십시오. 미국에도 검찰이 있고 한국에도 검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임명하죠? 기존의 검찰이 잘 하지 못한, 기존의 검찰이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야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요. 그래서 사안을 좀 더 철저하게 파헤쳐라라고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지금 집권하는 세력과는 반대되는 쪽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구설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미국에서 공연되는 한 연극이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는요, 그 줄리어스 시저의 연극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 이 사람이 사실 내용상에서 암살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여기에서 분장한 배우가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흡사하게 분장했고 또 지금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지금 연극 무대 위에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금발에 지금 하얀색 셔츠를 입고 폭행 당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상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줄리어스 시저의 부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억양이 슬라브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영부인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 사실은 고전 아닙니까? 고전이죠. 네. 고전인데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연극 무대로 올린 작품. 그런데 자, 시저가 암살되는 장면, 그 부분이 트럼프를 암시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군요. 자, 일단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다가 이 연극 논란까지 일단 정치적 입지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좁아지고 궁지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much great news to share with the American people today. This is our first cabinet meeting with the entire cabinet present. We have a phenomenal team of people, a great group of talent, and we are really now seeing the early fruits of their labor. And we're going to discuss our various reports. Mike? Thank you, Mr. President, and just the greatest privilege of my life is to serve as Vice President to the President, who's keeping his word to the American people. Mr. President, it's a privilege to serve the students of this country. President, what an incredible honor it is to lea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t this pivotal time under your leadership. As your seal on your staff. That's true. And it's an honor to be your steward of our public lands and the generator of energy dominance. I am deeply honored. President, thank you for the honor to serve the country. It's a great privilege you've given me. 저 장면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용비어천가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강요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부를 꾸린 이후에 처음으로 소집한 강요회의였다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내각의 전원이 참석한 첫 강요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큰 회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트럼프가 늘 하는 것대로 자신의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네. 예전에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나는 재선까지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도 우리 팀은 너무 잘한다, 우리 팀은 최고의 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그랬고요. 또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끄는 대통령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최고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속된 표현으로 멘탈 갑이다, 뭐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 좀 엉뚱하고 재밌는 상상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는 방법을 흔히 이제 하원 과반수로 발의를 하고 상원이 3분의 1로 찬성하는 것만 알잖아요. 네.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강요들이요? 네. 부통령이 지금 펜스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통령이 결심을 먼저 합니다. 네. 아, 우리 대통령이 지금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저히 미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네.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각 지금 모여있는 장관들 다 모아가지고 네. 내 생각이 이런데 여기에 동의하십시오라고 해서 네. 저 내각 장관들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어허. 트럼프가 탄핵이 됩니까? 탄핵이 되고 어허.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저 부통령하고 장관들을 잘 모셔야겠다, 잘 관리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본인은 진짜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잘못이 없는 척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석호 부장은 지금 본인이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론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좀 이렇게 가리면서 쇼잉을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쇼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생각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의 우호적이었던 어떤 공화당 정치인들까지도 비난의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탄핵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느낄지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가 불안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런 어떤 그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그 노림수, 꼼수를 쓰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하면요. 이 좀 튀는 행동,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로 유명하죠. 후보 시절부터 여성들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당선된 이후에도요. 과거에 있었던 여성들과의 이 행동들, 언행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Is it true that Donald Trump asked you on a date? Yeah. I was in an event with my boyfriend, and then he became. I went like this, like I'm calling. He put his jacket on, and then he befriended my boyfriend and invited him to dinner. And then he's like, if you guys are in New York, you can come to Atlantic City, You can stay in my hotel. Give me your numbers. Give me your number, yeah. Give me your number, yeah. Never talk to my boyfriend again. He asked me out once. Donald Trump. Yeah. You want to hear? I was doing a film called Primary Colours. I was in my trailer. So the phone rings in my trailer, which is never done before. I look at it and it's like weird. So I lift up the phone. Hi, it's Donald Trump here. I said, really? What? Can I help you? And he said, yeah, I wondered if I could offer you some accommodation in one of my Trump towers. And I just said, okay, well, I'll get back to you. Thank you so much, Ringo. 자, 뭐 과거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문이 끊이지를 않는데 글쎄요,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 사업가 시절에 굉장히 아나무인처럼 행동을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거 사실 그 이전에 대선 기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굉장히 성추문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추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비하 발언도 매우 많았고 그래서 저것은 진짜 파도 끊이지 않을 화수분 같은 것인데 네. 또 다른 사람한테 했고 또 자신이 좀 수치스러워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 사람의 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된 이후에요. 최근까지 이 백악관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멜라니아 부인이죠. 부인 멜라니아가 아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밖에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지금 백악관으로 아내와 아들이 다시 들어와서 합쳤다고요? 네, 멜라니아 사진이 지금 영상이 지금 보이는데요. 네네. 11일 날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들 베런, 막내 아들이 뉴욕에서 학교를 마치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 트럼프 타워에서 머물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5학년을 이번에 마쳤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 이제 시작됐고 그래서 다시 백악관으로 입성해서 한 가정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백악관에 오면은 백악관 근처에 뭐 학교가 있나요? 네, 백악관 근처에도 여러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뭐 역대 대통령들 하면 여러 학교들을 많이 보는데 이 베런 같은 경우에는
그 포토맥, 그 메릴랜드주 포토맥에 있는 한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교 이름이 세인트 앤드루 그 영공 성공의 예비학교라고 하는데요. 사립학교고 꽤나 명문입니다. 그리고 한 반에 10명 좀 넘는 인원 정도만 있고 골프 같은 것들도 매우 많이 시키고 체육관도 2개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매우 잘 된 학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 오미 다이어라는 이베이 창업자도 여기 나왔을 정도로 꽤나 유명한 학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여성 편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멜라니아 부인이 백악관에 같이 지내니까 이제 그런 행동은 하지 못하겠군요.